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신청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내용이죠. 나는 변제금을 얼마 내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변제금은 여러분의 소득에 비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변제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거죠. 어떤 채무자가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54만 원 빼고 한 달에 46만 원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월급이 100만 원 더 많다면 300만 원 빼기 1인 생계비 154만 원을 뺀다면 한 달에 변제금을 146만 원을 내는 거죠. 월급이 100만 원 올랐으니까 변제금도 100만 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똑같이 월급이 300인데 내가 내 밑에 부양해야 될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부양 가족을 고려해서 생계비를 높여주니까 결국은 변제금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0만 원 번다고 가정했을 때 2인 생계비 250만 원 빼면 한 달에 50만 원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36회 납부하면 3년 납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변제 못한 채무가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부양가족의 수가 늘어나면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생계비가 올라가면 변제금이 내려간다는 뜻이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4만 원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월급에서 154만 원 빼고 나머지 돈을 변제금으로 전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나 말고 밑에 미성년 자녀가 하나 있어서 2인 가구가 된다면 우리 집은 한 달에 252만 원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월급 빼기 252만 원 해서 남는 돈을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되면 생계비도 계속 늘어납니다. 단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상태에 따라서 부양가족의 수는 다르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형편이 좀 힘들어서 그런데 변제금을 좀 낮게 내고 싶은데 내가 낮게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맞는가 궁금하시잖아요. 변제금을 낮게 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거든요. 방금 보셨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변제금을 낮게 내는 거죠. 부양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나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이 없이 나 혼자 1인 생계비 154만 원만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200밖에 안 된다면 1인 생계비 154를 빼면 한 달에 46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변제금은 내려옵니다. 소득이 400만 원이라 가정해도 자녀가 많거나 모셔야 할 부모님이 계시면 부양가족 때문에 생계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400 빼기 3인 생계비 320만 원 빼면 한 달에 8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나의 배우자는 직업이 없는데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집어넣어서 내 생계비를 더 낮출 수 있는가? 자,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일단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배우자가 몸이 좀 아프다거나 임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성인 배우자도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고 또는 배우자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겁니다. 아주 어린 미성년 자녀나 장애 가족이 있어서 배우자가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리고 배우자가 1년 동안 소득이 100만 원 이하다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데 1년 동안 소득이 500만 원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빼준다는 말이 아니고 가능은 한데 최근 채무 비율, 채무 발생 경위, 전체 변제율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넣어줄지 말지를 법원이 결정한다. 요거는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검토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집어넣는 기준이 무엇인가?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해 왔다면 별거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양해 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무조건 해준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보살핀다고 일을 못하는 이런 사정이 있을 때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1년 동안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급 받은 것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1년 동안 500만 원 이하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보정 권고 봅시다. 계좌 내역, 계좌 상세 내역을 제출하시고 한 번 이체할 때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하시고 친인척한테 돈을 줬다거나 증여 또는 빌려줬다거나 도박으로 썼다거나 별풍선, 게임, 사치성 물건으로 썼다. 과도한 유흥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더 내라 그런 말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별 카드 내역 및 최근 1년간 카드 이용 내역을 제출하고 그 중에 건당 10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카드론이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친인척이나 지인, 친구, 동료한테 증여했다거나 빌려줬다거나 도박 자금으로 썼다거나 사치성 물건을 구입했다거나 과도한 유흥비로 쓴 경우에는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내가 탕진한 금액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채권자 목록 2번, 4번, 11번, 12번 이건 뭐냐 하면 최근 대출입니다. 최근 1년 내에 빌린 돈은 법원이 이렇게 콕 찍어서 물어보거든요. 빌려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래와 같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대부에서 500만 원 빌렸는데 기존의 삼성카드
카드 대금 결제한다고 300만원 썼다. 계좌 보시면 결제한 내역이 남아있다. 기존에 홍길동한테 빌린 거 100만원 갚았다. 은행 계좌 내역 보면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다. 음식비로 30만원 썼다. 계좌 내역 보면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유흥비라거나 개인한테 변제하거나 사치했다거나 게임 도박하면 역시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 더 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어달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말하기를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이므로 배우자 본인에게 장애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 본인에게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서 변제금을 낮춰줄 수 있다. 근데 이 정도로 소명 못할 것 같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못하니까 변제금 더 내라, 그런 뜻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실무준칙이나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이런저런 기준을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로 신청해보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기준처럼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배우자의 증세를 설명한 건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입원하는 것도 아닌데 뭐 딱히 병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병명은 없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고 실신을 하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받아서 배우자 본인한테 장애가 있거나 장기 입원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196만원 정도 부양가족 생계비를 제외했습니다. 400 빼기 대략 200은 월 변제금 200, 36개월 내면 7,300 정도 변제했습니다. 자기 채무 26% 변제하고 74% 탕감받았습니다. 전체 채무액 2억 8,700 중에서 7,300 변제하고 나머지 탕감입니다.